2만 원이 바닥인데 꽉 붙잡고 가면 걱정 없다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매매 기법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한국전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전력 관련주, 사실, 주가 올라가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한국전력의 특징은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 공기업은 원래부터가 주가 상승률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서만 주가 반등을 좀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는 거지. 공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방어주, 네, 경기가 좀 어려울 때 방어를 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어주들은 뭐 은행주도 있고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한국전력과 같은 이런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가스공사. 사실 이것도 주가 잘 안 오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국제정세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뭐 가스값이 오른다. 그럼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또는 계절적인 특성, 겨울에 뭐 가스를 많이 뗀다. 그러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여름철이 성수기죠. 에어컨을 많이 돌리니까. 그래서 이번 여름도 되게 덥고 습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에어컨 많이 돌릴 거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전력의 어떤 실적이 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 한국전력은 흐름을 좀 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과거에 주가가 한번 많이 올랐다가 다시 주가가 한번 쭉 미끄러지고 다시 반등하는 그런 형태, 약간 주기와 같은 형태의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과거에도 300% 넘게 올라갔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전력을 잘 연구를 하게 되면 저점권에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크게 뽑아먹을 수 있는 요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전력에서 오늘 배워볼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제 추세적인 부분들, 이제 주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런 부분들 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추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저점을 또 어떻게 잡아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포지션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자, 비슷한 패턴들을 가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꼭 공기업뿐만 아니라 성장주라든지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거 없이 이렇게 추세의 전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바닥 저점을 잡는 형태의 모습이 잘 만들어지게 되면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저점 매수를 통해서 가장 얻을 수 있는 효율은 뭐죠?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바로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저점 공략 포인트가 중요했던 건데, 한국전력이 지난 몇 년 전부터 계속 바닥을 잡아왔었다가 2025년도 한 3, 4월경 지나가면서부터 주가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을 했죠. 물론 그 전에도 삐쭉삐쭉한 건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그 재료가 뭐였어요? 바로 전기료. 전기 사용료의 인상이거든요. 전기요금의 인상이 가장 중요했어요. 왜냐면 그동안 한국전력은 아시겠지만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만년 적자. 근데 공기업이 있기 때문에 망하진 않아. 자, 이런 어떤 아이러니한 모습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되면서 이제 적자가 해소가 되고 한전이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이 되면서 배당도 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 이야기들을 충분히 전달을 해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자, 한국전력 같이 탄탄한 기업이 망하지도 않는데 실적이 좋아진대, 배당도 준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들이라든지 큰 돈, 큰 자금들이 이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서서히 상승하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자, 주가는 한동안 계속 내려갔었던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뭐 실적 개선이라든지 배당 또는 매력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또 밸류업도 한몫했죠. 자, 그런 것들이 전해지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매수가 들어오니까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형태. 자, 추세는 내려가서 전환 포인트를 만들고 있는데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그럼 그게 바닥이라는 얘기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차트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봐야 되느냐? 추세가 어떻게 내려와서 어떻게 저점을 잡았는지, 그리고 그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되는지, 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삐쭉삐쭉 나올 때는 매도를 한번 했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수익률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차트 여기 준비되어 있잖아요. 차트. 차트 일로 와. 차트 한번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의 차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한국전력의 가장 첫 번째 매수는 2021년 3월 25일이죠. 3월 25일 주가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뭐 다들 별로 안 좋아했었던 그런 위치이기도 하고요. 3월 25일이면 어떤 날이냐면 주가가 크게 한번 내려간 이후에 살짝 돌리는 그런 형태. 자, 지금 보면은 이 말도 안 되는 자리지. 그죠? 말도 안 되는 자리인 것 같아. 저런 데서 왜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포인트죠. 자, 근데 그 시점에서도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2만원 정도 시점, 2만원이 저점 지지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죠. 그래서 2021년도에 이제 매수를 한번 해보고 또 주가 올라갔을 때 한번 팔아먹기도 해보고 계속 그렇게 흐름을 타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자리를 매수했느냐 이런 내용들은요 전체 추세를 좀 보면서 접근을 하시면 조금 쉬워요. 자, 이거는 추세 전환이라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추세 전환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뭐 언급을 좀 한번 해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이건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큰 추세가 이렇게 하락 추세로 진행될 때, 즉 채널이 이렇게 형성된다고 했죠. 하락 추세선이 형성되는 이런 형태. 자, 이렇게 됐을 때는 건드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큰 시세가 한번 나오고 난 이후에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리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예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주가가 조금 조정받을 때 우와! 왜냐면 예전에 한 번 더 경험을 했거든. 이미 경험을 또 한 번 했어. 자, 내려갈 때 사니까 또 올라가더라. 근데 여기서 뭐 쥐뿔 진짜 코딱지만큼 얻어먹고는 내려갈 때 또 그럴 줄 알고 또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늪에 빠지고 이제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죠. 노래에도 있잖아요. 헬게이트가 열렸어요. 자, 고점에서 잘못 사면은 진짜 엿되는 수가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야 되고요. 자, 아무튼 주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상황인데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지 마라. 그죠? 올라가고 있을 때는 팔지 마라. 네. 올라가고 있을 땐 팔지 마라. 내려가고 있을 때는 사지 마라. 자, 그 포인트의 전환은 뭐예요? 정수, 역수정. 기억하시나요? 네. 정수, 역수정. 이 정수, 역수정이 뭐냐? 정배열에서 수렴으로, 수렴에서 역배열로, 역배열에서 수렴으로, 다시 정배열로. 이겁니다. 정배열이죠. 수렴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 수렴이 없어요. 수렴 없이 그냥 깠어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역배열. 그러니까 정에서 역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다시 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배열에서 역배열, 역배열에서 정배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자, 이런 과정을 거친 거죠. 정배열 진행되었다가 정배열이 진행되었다가 역배열로 진행되었다가 다시 정배열로 갈 차례죠. 자, 정배열 간 차례입니다. 그래서 수렴을 통과해서 이제 정배열로 간 차례인데, 그래서 우리가 21년도 3월에 매수를 했는데 올라가긴 했어요. 올라가긴 했어. 그런다가 주가가 지금 16,000원까지 떨어집니다. 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 2022년도 아시죠? 경기가 다 안 좋았고 시장 자체가 안 좋았어. 시장 자체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다 떨어지는 겁니다. 할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가 오셔도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데요. 이럴 때 이런 종목들 뭐라 그러냐면 억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억울하다. 자, 2만 원이라는 저점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는데 왜 2만 원 저점이냐? 자,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이제 그 올라가는 형태들을 많이 보였었죠. 그 시점에서 나타난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자, 저점 구간대가 더 이상 밀리지 않아요. 자, 급락, 어떤 이유로든 급락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이평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됐다. 그럼 이건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조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되다가 어떠한 특별한 경우를 통해서 크게 하락을 한번 합니다. 자, 하락 추세 이후에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곧 변곡점이 옵니다. 자, 반대로 상승하던 주식이 갑자기 어느 날 크게 급등했어. 곧 변곡점이 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럴 때 미치고 이럴 때 공포감을 느끼죠. 자, 주가가 하락하던 중에 갑자기 한 10% 정도 떨어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끝났구나 하면서 이제 막 집어 던져요. 그런 거기가 사실은 진짜 끝난 거죠. 뭐가? 하락이 끝난 건데 그냥 거기서 매수를 해요. 자, 주가가 막 올라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 급등했어. 야, 이거 이럴 줄 알았다니까 하면서 막 달려들어요. 이거 끝난 거야.
쭉 치고 올라간 다음에 털어먹는 모습이 계속 나타날 거란 얘기죠. 자, 그런데 이런 변곡점이 나타나게 되면 변동의 어떤 포지션이 커지게 되고 이제 상황이 반전되는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곡점이 크게 나타난 상태에서 저점을 잡아줬다. 이게 바닥인 거죠. 자, 근데 2022년도 들어서면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나오고 막 그러면서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다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다 빠지게 되면은 뭐라 그래요? 원래 이럴 애가 아닌데 왜 그렇잖아요. 우리 애가 원래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핑계를 대는 거죠. 뭐냐면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억울하다. 네, 억울한 하락. 자, 우리가 보통 볼 때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를 때, 전체적으로 내릴 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를 때는요, 뭐 잡주도 올라가요. 다 같이 올라갑니다. 에브리바디가 다 손잡고 올라가는 거야. 근데 내려갈 때는요, 그냥 우량주도 내려가요. 에브리바디가 또 손잡고 다 내려갑니다. 자, 시장은 이런 집단성이 있죠. 왜냐면 수급의 변화들이 이렇게 그 한쪽으로만 기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골고루 퍼져 있다가 어떤 방향성을 보이게 되면 와르르 몰려요. 이게 대중의 특성이죠. 이게 투자자들이 이제 그렇게 몰리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그 부분에서 뭐가 커져요? 네,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 방향성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억울한 애들이 꼭 등장을 한다. 그래서 원래 바닥을 여기서 2만 원에서 잡았는데 주가가 밑으로 떨어지니까 네, 아, 나 억울해요. 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억울할 수도 있죠. 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억울한 구간을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회복을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2022년도 후반부가 지나가면서 시장이 점차적으로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 후반부부터 2022년도 상반기, 2023년 상반기까지는 매수하기 좋은 그런 시장의 구간들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지수도 2023년도부터 24년도 중반까지 꾸준히 오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같이 달려 올라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하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2022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이런 형태로 이 구간은 우리는 보너스 구간이라고 부르는데 저점 지지대보다도 더 밑에 있는 가격대. 그래서 이 당시에 매수를 했었던 가격대를 보시면 2022년도 후반부 라인 시점으로 갔을 때 매수 포인트가 이제 2만원 아래쪽 18,000원대 막 이런 거 보게 되실 겁니다. 2023년도 1월달 같은 경우는 뭐 19,000원 매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싼 가격대 그런 가격대가 나오게 됩니다. 2023년 4월달이 되면은 이제 18,000원대 매수하는 포지션도 나오게 되는 거죠. 자, 2만원보다 아래쪽, 내가 생각한 저점 지지보다 아래쪽, 그럼 땡큐 아닙니까? 그죠? 보너스다라고 생각하고 매수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뭐 그냥 계속 왔다리 갔다리. 근데 16,000원 또 한 번 깨지고 했네요. 23년도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근데 추세를 보시면 얘도 이렇게 쭉 흘러내리다가요. 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큰 시세가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저점 구간이 18,000원대로 또 다시 형성이 되는데 거의 그냥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18,000원에서 2만원, 2만원 계속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아래쪽 지지는 어디냐? 자, 이런데 그 아래쪽 피크점을 잡을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요 구간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약간의 언더슈팅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저점 박스가 형성되는 모습이고 이평선 수렴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자, 2024년도 들어서면서 이제 전기 요금에 대한 어떤 인상 또는 적자 해소 등등의 얘기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저점을 잡았는데 아직 불확실했던 것이 뭐냐면 대규모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해결이 되고 있었던, 점차 좋아지고 있었던 시점이 바로 2024년도로 넘어가는 시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주가 좀 한번 올라가요. 그래서 2024년도에 한번 팔아먹습니다. 얘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급하게 올랐어요. 팔아먹읍시다. 팔아먹고 밑에서 다시 사야 되는데 어디서 다시 사면 좋을까요? 네. 여기서 일단 위에서 한번 팔았단 말이야. 위에서 한번 팔았고, 그럼 다시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면 되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뚝 떨어지면 2만원도 나오네요. 그죠? 2만원 저점대에서 또 사는 거야. 그럼 24년도에 매수 포인트가 언제쯤 나오면 좋을까요? 뭐 4월달이나, 네, 뭐 그때쯤에 한번 나오면 좋겠죠? 네, 4월달 매수 포인트가 당연히 있겠죠. 네, 3월달. 3월 5일날 24,000원 이상에서 차익 실현합시다 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4월 18일날 22,200원에서 다시 매수 들어갑니다. 자, 이게 무슨 전략이에요? 먹고 팔고
또 먹고, 네, 뭐 그런 거죠. 네, 저점권 지지를 잡고 있으면 아주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잘라먹기가 가능하죠. 먹고 들어오면은 또 사는 거죠. 그래서 또 올라가면 또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매매를 그런 식으로 이만큼 또 올라갔죠. 24,000원대 또 올라가죠. 그럼 또 한 번 또 팔아먹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뭐 10월 말 정도 그때 매도가 10월 31일 날 한 번 또 매도합니다. 어이구 좋아요. 그럼 또 팔아먹어요. 2만원 샀으니까 한 20%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팔아먹어. 그리고 나서 주가 들어와요. 주가가 들어와서 2025년도가 되면은 또 2만원대 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제가 뭐라고 했느냐, 1월 달에 매수가 또 들어갔어요. 1월 6일 날 매수가 또 들어가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추가 매수를 계속해서 해줬거든요. 계속해서 해줬는데, 지금 이 시점은 2만원 아래로 다시 떨어질 것 같지 않아. 왜냐면 추세가 이미 우상향 패턴을 타버렸어요. 이렇게. 그전과는 좀 다른 형태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이긴 했는데, 그때와는 좀 다른 형태가 뭐냐면, 이제 큰 추세를 봤을 때 저기 밑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런 큰 박스가 이제는 나타나는 것 같다는 얘기죠. 여기는 약간 급한 감이 좀 있었는데, 20년도에는 좀 급한 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이제 느긋하게 돌아선 형태. 그래서 이거는 진바닥이 형성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형성을 시켜버릴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매수를 더 진행합니다. 2월 5일 날 추가 매수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매수가 또 들어갑니다. 자, 매수 따라가면서 계속 매수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주가가 이제 쭉 상승해서 이제 뭐 4만원, 39,000원 여기까지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2만원이라는 저점을 잡고 가면 4만원, 이것도 뭐 100%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전력 같은 종목으로 100% 볼 수 있지만, 자, 한번 팔아먹었죠? 한번 또 팔아먹었죠? 네. 중간중간마다 20% 넘게씩 수익을 챙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수익률이 더 많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뭐 월급 종목으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거는 히스토리를 크게 보고 가셔야 돼요. 자, 지금 100%요? 엄청난데요? 수익을 많이 하셨다고요? 대단한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저점이라는 인식을 알아야 돼요. 자, 주가가 돌아서는 위치. 자, 이게 첫 번째 여기서 돌아서면 좋았겠지만, 생각지 못했었던 악재를 통해서 주가가 한동안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시 저점을 잡아요. 근데 그 저점 라인은 훼손하지 않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저점으로 확인하고 근처에 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매수 공격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전력은 뭐라고 했어요? 2만원이 저점인데 꽉 붙들고 가면 문제없어. 근데 여기 차트 여기까지만 보시면 너무 더럽잖아요. 뭐 어떤 주식이에요 이게? 개도 안 물어가는 그 주식. 네. 개도 안 물어가는 그 주식인 거야. 와. 한국전력 이런 거 사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못 간다고. 네, 못 간다고. 자, 너무나 오랫동안 행보하니까 못 간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21년도에 뭐 중간중간에 안 팔아먹었다 치고요. 21년도, 22년, 23년도, 24년도 계속 매수했어요. 자, 그리고 25년도에 100% 수익이 나왔습니다. 5년 만에 여러분들 투자 원금에 100% 돌려주는 금융상품 지금 찾아보세요. 있나 없나? 없습니다. 은행에다 5년 넣으면 얼마 나와요? 이자 10%도 안 나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주식이라는 것은요, 저점이라는 구간이 확실하게 되면 여기서 지금 가든 안 가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이 주식이 시세를 만들어낼 때까지는 내가 계속 홀딩할 수 있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 기회가 올 때 더 사주는 거고, 상황이 올 때 더 사주는 거고, 수익이 많이 나오면 좀 챙겨줘도 괜찮은 거지만, 흐름이 한번 끝까지 나올 때까지 가져가도 보는 거고, 직전까지, 시세가 폭발하기 직전까지 계속 매수해 주는 거죠. 자, 이런 종목은 장기적 포인트, 뭐 문자 내용에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자, 장기적 포인트로 가져야 되는 거고, 저점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됐을 때 계속해서 물량 모아갈 수 있고, 또 공기업이니까 망할 일이 없죠. 한국전력 아무리 적자가 많이 나와도 망할 일이 없습니다. 월급 못 받아갈 일이 없습니다. 네, 공기업이잖아요. 자, 이런 거. 망할 일이 없다라는 거, 국가 기관 산업이라는 거, 또 적자의 늪에서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 주가가 이제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매수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국전력을 끝까지 가지고 오셔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 뭐 100% 나오신 분들, 내가 한국전력으로 100% 수익을 볼 줄이야. 근데 이런 거는 과거에도 있었어요. 과거에도 여기 큰 시세가 한번 만들어졌었던 그 시점 있죠? 그때도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그때도 2만원이 바닥이었어요. 그래 6만원까지 올라갔죠? 이거 몇 프로? 300%? 네.
한국전력이 이런 주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2016년도에는 그것만 보고 들어갔다가 한국전력에 물린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이런 고점 매수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밑에서 사시면 6만 원을 갈지 8만 원을 갈지 10만 원을 갈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수익률은 만들어진다.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뭐죠? 믿음, 시간, 그 다음에 충분하게 매수할 수 있는 넉넉한 돈, 그 정도가 되겠네요. 그 정도는 있으시잖아요. 그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차트의 포지션들을 꼭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점을 잡는 거는 큰 추세에서 잡을 때는 더 쉽습니다. 그 대형주일수록 안정적인 종목일수록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많이 실어줄 수 있는 요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비슷한 패턴에 있는 종목이 있죠? 아직은 올라가지 않고 있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밑바닥에서 계속 기어다니면서 아우 저 더러운 자식, 저 나쁜 자식. 근데 여기서 왜 팔아요? 저점인데 바닥인데 이런 종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 지금 찾아보세요.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이면서 저점이 만들어진 바로 그 종목.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식이 된다. 바로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차트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보고 왔어요. 어때요? 공부가 좀 됐나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는 것과 또 실제로 그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과 또 신뢰도를 가지는 것, 이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열심히 했지만 신뢰도가 없다 그러면은 계속 끌고 가기가 어렵죠. 근데 또 모르고 있다면은 아예 뭐 안 되는 거지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잘라 먹는다든지 또는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충분한 비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등하면 뭐거나 많아져. 충분히 매수를 하고 매수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수를 열심히 계속 누적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격이 왔을 때 다시 또 사주는 거. 위에서 팔았더라도 밑으로 내려면 또 사주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추세의 저점이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가 저점이야. 더 이상 내려갈 일이 없어. 라는 어떤 판단적인 그 신뢰도가 든다라면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략해야 됩니다. 공기업들, 물론 다른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특히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 시점에서 갑자기 주가가 확 하고 올라가거든요. 그 시점까지 내가 저점이라는 부분들을 잘 인식을 해서 거기서 물량을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세워주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저점을 확실하게 알아내는 방법과 그 포인트에서 계속해서 매수하는 전략,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서 비슷한 종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차트 얘기할 때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비슷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망하지는 않는 기업이야. 근데 저점에서 계속 그냥 별로 움직이지 않아.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저점 박스를 또 그려야 되고 추세는 저쪽에 내려가지고 이제 전환 포인트를 만들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저점에서 신뢰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조금씩 사보세요. 그러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만큼의 수익률을 보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매매 기법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다른 종목들 어느 시점에서 공략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